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이제 시장이 게임스탑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감소하고 또 미국 시장도 그러한 가운데 채권이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요. 국채 숏을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안 요소가 있어서 조금 이르다 생각되지만 어쨌든 글로벌 리스크 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헌데 델타원은 한국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차월물 콜옵션 매도 해지를 붙인 채 주식을 사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락장은 분명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조정장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리고 글로벌 방향성은 어떨까요?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합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상승 출발 후 잠깐 슈팅을 주었으나 그 뒤로 423선을 기준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슈팅을 줬죠. 그 작품은 외국인이었고요. 오늘 장중 외국인 선물 매매가 시장을 갖고 놀았다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시초가 이후 콜옵션은 엄청나게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누를 때 선물 베이시스가 나름 눌려서 사실상 오전장은 계속 지수 누르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특히 12시 40분 이후 420선을 네 번째로 하회시키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락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 그 또한 외국인들이 선물 누르기 작품이었고요. 더 이상 밀리지 않자 외국인은 현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지수를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종가상으로는 외국인이 주식을 한 4천억가량 매수하긴 했지만 해지를 다 붙여놓은 포지션이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매는 방향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은 3,750억 주식을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시장을 커버해줬습니다. 개인이 주식 매매는 이 코스피 200 기준 평균 단가가 425선이죠. 그래서 거기에 근접한 관계로 단타성 매매의 흐름 외에는 추세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흐름이나 또 매도하는 흐름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역시 이번 주 내내 그냥 종합주가지수 3100선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됩니다. 간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딱히 코멘트를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아직도 2월물 옵션이 프리미엄은 덜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동성이 살아있다면야 위클리 하락분보다 먼슬리 옵션이 덜 빠지겠지만 지금은 변동성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먼슬리 옵션을 아마 오늘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만에 양옵션 매도 한번 세게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델타는 잘 쫓아다니는 얘기겠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미국 지수가 장중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채권 시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가 이탈리아 총리 후보로 나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아주 대박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리스크온이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유로화 말고도 이 파운드도 장중에 좀 다른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통화 옵션 만기가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방향성은 억제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영 안 좋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목이 잠겼어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반면 망한 놈이 푸찌는 유럽이 그렇게 쳐오르는데 자기 혼자만 마이너스를 쳐맞고 장중에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2%를 얻어맞는, 그러니까 플러스 0.6%대에서 마이너스 0.6%대로 갔으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런던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지금 30년 내 최대 폭이 할인 상태라고 하지만 그게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서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아니면 푸찌가 튀면서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용감하게 미국의 숏을 잡고 영국을 산다? 그런 짓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영국도 분명히 사람들이 다들 저평가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속았죠. 근데 다들 싸다고 생각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3월까지는 영국도 락다운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못 사겠어요. 자,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는 구리가 아시아 세션에서 계속 요즘에 아래로 처박으려는 그런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은 유럽 세션에서 그걸 최대한 감아 올리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미국 세션에서 반등을 이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1%가량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구리 같은 이 커머디티들은 시세가 한번 나잖아요. 지난 12월에 첫 시세가 나서 아주 거기서부터는 지금 한 3개월 동안 횡보를 할 겁니다. 이게 그 커머디티는 횡보기를 가지면 최소한 3개월은 횡보를 해버려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매크로 이슈들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본격적인 방향성은 없어진다는 거죠. 구리가 지금 톤당 7,700달러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뭐 오버슈팅 할 때는 8,000달러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횡보기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두 달째 횡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쉬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머디티들은 강한 롱이나 강한 숏 이런 거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쫓아가서 매매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표들은 이 정도면 준수하다 싶을 정도로 잘 나왔죠. 유로존 마켓 PMI나 또 마켓 PMI, 또 서비스 PMI, 또 물가 지표들도 뭐 컨센서스보다는 양호하게 나와서 유로존 바닥 맞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표 자체는 시장에 영향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유로존은 드라기발 리스크 온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가겠습니다. 미국 세션에서도 리스크 온이 기본 컨셉이었어요. 다만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구글이 워낙 크게 갭 상승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 주식들이 좀 힘이 없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 베조스가 그 CEO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 밀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요런 재료가 나와서 눌리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그러면 매수입니다. 물론 뭐 아마존 같은 대형 주식이 밀리면 뭐 어쨌든 뭐 또 불확실성 증가로도 눌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실적 시즌은 그놈이 게임스탑 이슈 때문에 지금 흙탕물이 된 상태예요. 원래 실적 시즌은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밀리면 롱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항상 빠져나갈 기회를 줍니다. 왜냐면 그 실적이 컨센서스가 안 좋다 그러면 올라오면 무조건 때려야 돼요. 특히 하락장인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려도 매수입니다.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 막 오르진 못해요. 그런데 개별 종목 이슈로 눌려서 지수가 눌리잖아요. 그럼 매수가 맞아요. 특히 요즘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물리면 매수고요. 대신에 이게 채널을 어떤 식으로 상승 채널로 그릴지 아니면 조정 채널로 그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눌리면 매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 국채도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국채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한 4월경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의 국채 하락은 좋은 이슈에서 국채 하락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하락은 좋은 이슈, 그러니까 부양제 관련된 이슈로 이제 하락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0년 국채 기준 지난번 저점권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국채 숏장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의 국채 숏에 대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어쨌든 추가 부양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조정 때 채권 실수요자들이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점권을 언더로 깨고 내려가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그 트레이딩 논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본격적인 국채 숏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뭐 만약에 국채 숏을 하고 싶으면 지난번 저점권까지를 목표가로 보고 국채 품매수보다는 그냥 선물 매도로 가볍게 가져가는 것,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보면 엉덩이 무거웠던 구글이 아주 강한 점핑을 했고 그 외에 대부분이 테크는 밀렸고요. 테슬라도 밀렸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장기 채권 약세로 나름 강했고 기름 주식들이 3% 넘는 상승을 했어요. 오늘 원유 재고 감소로 드디어 텍사스가 56.35달러까지 폭등을 했죠. 사실 지난 3주간 53달러 넘으면 아주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이번 주에는 위로 열렸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름이 계속 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름이 최근에 그 횡보한 그 기간 동안은 만큼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58불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지표 체크하면 ADP 고용 보고서 아주 울트라 서프라이즈 나왔고, 또 서비스 PMI 58.3 서프라이즈, ISM 서비스업 지수도 58.7 아주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사실 미국 지수가 빠지면 좀 이상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없다, 문제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스닥은 장중 조정을 좀 나름 세게 받았는데, S&P는 초반에 조정 다 회복해서 그냥 횡보죠.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변동성을 죽였다, 그렇게 시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게임스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증시만 좀 우려를 표했을 뿐 통화나 채권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거는 매크로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소리 다 개소리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증시는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모멘텀이 뭐냐, 상승 모멘텀, 이런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미국 경제 너무 좋고 실적 다 좋고 뭐 돈도 풀 거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시장이 용기를 내서 방향성을 막 끌어올릴 만큼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바이 장세, 그리고 주식 매수를 하더라도 차월물 콜옵션 매도를 해지로 달고 다니는 그런 모호한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급락에 숏 잡으신 분들 다 어떻게 되셨는지, 또 곧버스 존버 모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녹아내리는 풋옵션 프리미엄 보고 시장한테 이 18자녀 같은 이라고 하고 외치고 있을까요? 네, 하락장 아니래도요. 자, 오늘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